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공석이거나 공석 예정인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 7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행체제로 이어가기엔 길고 또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기엔 절차상 임기가 짧은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여러 문제점과 해법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2대 조달청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 김상규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위원장 나오셨고요. 행정법상 문제 없는지 짚어주실 행정법학 박사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경남도 산하기관장이 대행체제로 잇따라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미 만료된 곳도 있고 또 곧 만료될 기관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좀 짚어주시죠. 예, 경상남도가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를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의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어서 네. 거기도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4개월째 공석이 되어 있는 경남 관광재단 대표직에 이어서 10월 말에 네. 경남연구원 원장도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12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종료되게 되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남관광재단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5월 4일 3년의 임기로 취임을 한 김지란 전 대표이사가 6월 말께 대표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직하고 난 이후에 두 차례 걸쳐서 적임자를 찾는 그런 임명의 어떤 절차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아마 지원자가 없었는가 봅니다. 적임자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대로 근황 대행 체제를 운영 중이고 홍재우 연구원장은 10월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요. 네. 이남도 개발공사 사장님도 12월 11일 날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기관도 또한 해당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대형 체제로 운영된다는 그런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2개월 전에 네. 연임할 것인지 네. 아니면 재임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관뿐만 아니라 4개의 지방 산하기관의 장들이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마산의료원의 항수현 원장님이 2022년 1월에 종료되고 네. 경남 한방 항노화연구원 이항래 원장님이 2월 말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이성기 원장은 4월 그리고 경남 로봇랜더 재단 권택률 원장은 각각 5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7자리가 비게 네, 되는 네. 거네요. 근데 말씀 중에 연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왜 이렇게 줄줄이 공석이 생기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이게 도지사하고 사실은 산하기관장하고 임기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지사 4년인데 뭐 네네. 3년이 고려되면 아. 아무래도 그 말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네. 그 대행하는 그 부지사가 인사를 하기가 좀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그 김경수 전 지사의 거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사실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하면서 네. 그 중앙부처의 산하기관 이런 것도 관리해 왔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맞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 어떻게 보면 그 도백하고 사실은 이 산하기관장하고 그 임기가 같이 가는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업무라는 것이 이게 조장 행정이거든요. 네. 이런 그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도정 어떤 철학이나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도백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고 네. 또 이 사람이 끝나면 뭐 계속 연임할 것인지 네. 이걸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도백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대행 체제에서 그걸 이제 임명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왜냐하면 1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해볼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음 지사가 해야 될 걸 네. 임명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뭐 적절하다고는 봐집니다. 지금 현재 1년도 안 남은 걸 네네. 대행 하는 분이 임명을 해가 3년을 주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 관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새롭게 임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예. 또 임기 자체가 4년과 3년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네. 생각에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6개월 이하 남을 때는 네. 그냥 이게 대행 체제로 간다는 걸 정리화해도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대행 체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조금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미국의 경우에 보면 이제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릇이 부통령이 되면 이거 대통령이 그날 그대로 나가집니다.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해버리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부통령 출신이 대통령 된 사람 훌륭한 대통령이 많아요. 맨 시어도 루즈벨트라든지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쿨리지 같은 분 굉장히 미국 사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부통령 출신이 많아요. 네. 대행 체제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아. 그게 미국 정치의 장점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도 대행 체제의 그걸 잘 해나가야 돼요. 대행하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내가 부지사지만 지사의 역할 대행하면 지사라는 네, 네. 생각으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이 내가 웅동 1지역 개발 한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장이 조금 지금 경남도하고 엇박자가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행정체제가 왜 이렇게 가느냐. 행정체제는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남도 감독기관과 어떻게 보면 뜻을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치는 이런 것은 어떤 대행체제에 대한 어떤 근일의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대행 체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무더기 공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은 없을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그 공식적으로 임명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힘이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란 생각으로 내가 지사가 대행을 하면 지사라는 생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도정이 공백이었고 또 공무원들도 실제로 이게 임기 말이라든지 이런 데 항상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임기 말에 이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도민이라든지 네. 시민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기게끔 자기가 공직 기강을 다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기관장이 거리되면 네. 대행하는 분이 그 역할을 해주면 돼요. 네,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뭐 감독기관은 감독을 잘해야 될 거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직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경남도 산하기관장의 공석 어떤 영향을 좀 주리라 보십니까? 일단 산하기관들이 이제 대표이사나 대표직에 있는 분들이 공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타깝죠. 네. 도민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대형 체제를 가게 되면 대행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한 목적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좀 기동적이고 기동성이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부분의 기관들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형 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권한 대행께서 그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뭔가 그것을 현재 해오던 것을 잘 일관되게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감독 기관인 경상남도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네.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산하기관장 공석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 동안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그 이유가 바로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산하기관장을 뽑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도지사와 그 산하기관의 임기가 맞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임명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만두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공백을 초래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어떤 그 기관장이 됐다는 기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 기관을 어떤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그걸 그 해태하지 말고 함부로 네. 져버리지 말고 그걸 끝까지 한다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고 또 임명을 할 때도 가급적 어떤 전문성을 갖춰 높이 사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지고 이 기관을 잘 이끌어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뭐 본인 의식도 그래야 되고 네. 우리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쭉 우리가 문화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네. 그 공직관을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걸 충분히 한다는 것이 좀 더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또 시민들은 그런 걸 그 견제를 그런 데 대한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전 도지사가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를 청문회를 거쳐서 뽑는 과정을 이례적으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뭐 도지사의 그 정치 생명과 결국엔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네.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선 이 공청회란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은 그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김경수 전 지사 때 청문회를 거쳐서 인사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농공행상식으로 자기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원 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기관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 장점이라면은 지사의 어떤 도정 철학이 이제 담겨 있는 사람과 코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을 선출을 함으로써 도정을 좀 통일적으로 네. 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뭐 네. 이게 전부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네. 양자를 잘 조화시켜서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도지사와 도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맡아야 경남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도의 출자 출연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석도 많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타 지자체의회에서는 이것들을 좀 통폐합해서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기관이 많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첩된 기능을 가지면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공석이 있다고 해서 네. 통폐합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네.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대행 체제라든지 그 이제 기관장을 맡으신 분들이 특히 정치인이 이제 기관장을 맡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게 다른 정치의 발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공직은 그 자체로 열심히 하는 게 최대의 정치적 그 공헌이라고 우리 생각됩니다. 이게 네. 공직을 잘 수행하고 이 기관을 잘 운영하면 그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걸 명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일을 나눠보니까 뭐 어떤 것이 뭐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기관장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도 좀 뒤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 행정하고 지방 정치하고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김경수 지사가 거리되고 난 이후에 도정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별 뭐 문제 없이 권한 대행 체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본다면 우리 지방 행정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 네. 아,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구나. 다시 말한다면 기관장의 앞으로 역할이라고 하면 그 조직의 구성원이 공무원들을 좀 신뢰하고 공무원들이 뭔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된 신분 보장을 받으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네. 그래서 단체장은 따뜻하게 구성원들을 챙기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우르고 지원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사님이 이걸 조정하는 그런 네.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책임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관장의 어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우리 방안 이런 거라면 어떤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관장의 책임은 결국은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네. 우선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는 거는 결국 비판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그 책임의식을 가지 못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다시 정치를 하러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기관을 잘못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면 네. 그것이 가장 큰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잇따라 보이고 있는 경남도 산하기관장의 공석 문제,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쨌든 정치적 입장을 좀 넘어서서 도민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저희가 함께 앞으로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32대 조달청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 김상규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위원장, 그리고 행정법상 문제 짚어주신 행정법학 박사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